이번 챕터의 주제는 Wet and Dry입니다. 수전도 자석의 냉각 방식을 Wet Cooling과 Dry Cool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et Cooling이 어떤 냉각 방식인지 알아보고 Wet Cooling 방식의 냉각 모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ry Cooling은 어떤 냉각 방식인지 알아보고 고체 냉매를 이용한 드라이 자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et Cooling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Wet Cooling이란 수전도 자석을 냉매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냉매로는 액화헬륨, 액화수소, 액화네온, 액화질소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전도 자석을 액체 헬륨에 담궈서 냉각하는 베스쿨드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웹 쿨링 방법에는 냉매의 대류 형태에 따라 베스쿨드 방식과 폴스트 쿨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수전도 자석의 도체와 냉매의 접촉 형태에 따라 크라이오스테이블, 에디아베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오스테이블과 에디아베틱에 대해서는 5.1.5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크라이오스테이블은 수전도 자석 와인딩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냉매에 노출이 되어 주로 대류의 방식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에디아베틱은 수전도 자석 와인딩의 표면에만 냉매가 노출이 되어 주로 전도의 방식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스트 쿨드, 쿼지스테이블의 경우 와인딩에 강제적으로 냉매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도체 쪽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베스쿨드, 에디아베틱한 상태와 유사하게 와인딩 표면에만 냉매가 노출이 되어 주로 전도의 방식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웹 쿨링 방식의 냉각 모드인 완벽 모드와 덩크 모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액체 헬륨으로 자석을 동작 온도인 4.2켈빈까지 냉각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벽 모드는 자석의 열을 극소의 온도차에 의한 열 교환을 통해 헬륨이 모두 흡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상적인 냉각 모드입니다. 이 경우 자석으로부터 전해지는 극소 열량과 헬륨이 얻는 극소 열량은 같습니다. 최초 온도 TI에서 4.2켈빈까지 냉각되는 동안 자석의 열 에너지 변화량은 액체 헬륨의 열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완벽 모드는 자석의 하단부에 액체 헬륨을 천천히 흘려줌으로써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누설되는 열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양의 헬륨을 필요로 하며 냉각 시간도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덩크 모드는 초기 온도의 자석을 4.2켈빈의 헬륨에 순간적으로 담그었을 때 헬륨이 즉각적으로 기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냉각 모드입니다. 헬륨의 기화열에 의해서만 자석이 냉각되며 자석의 초기 온도 TI에서 동작 온도 4.2켈빈까지 자석의 열 에너지 변화량은 헬륨 기화 시 열 에너지 변화량과 같게 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덩크 모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냉각 방법이지만 기화 열만 사용한다는 냉매 활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석의 초기 온도가 높을수록 완벽 모드에 비하여 수십 배의 더 많은 헬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완벽 모드는 이상적으로 냉매의 소유량을 예측한 것이고 덩크 모드는 보수적으로 냉매 소유량을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초기 냉각에 소요되는 냉매량은 완벽 모드와 덩크 모드 사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드라이 쿨링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 쿨링이란 극저온 냉각기 또는 고체 냉매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도 냉각을 이용한 극저온 냉각기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극저온 냉각기를 이용한 수전도 자석을 나타내고 대표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수전도 자석, 2단계의 냉각기, 전류 공급을 위한 리드, 복사를 차단하기 위한 실드, 전도 대류를 막기 위한 진공 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저온 냉각기 내에서 전도 냉각은 자석에 부착된 전도판을 통한 열 전도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전도, 대류, 복사로 인한 열 침입을 막기 위해
레디에이션 실드와 진공 챔버를 이용합니다. 초전도 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리드의 냉각 역시 중요하며 리드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전도를 통한 냉각보다 작도록 설계합니다. 다음은 고체 냉매를 이용한 드라이 쿨링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체 냉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체 냉매의 큰 연료량을 이용하여 초전도 자석을 특정 온도에 가둬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다양한 고체 냉매들의 온도에 따른 비열을 나타냅니다. 고화 네온의 경우 10켈빈 아래에서 비열이 매우 큰 특성을 나타내지만 고화 질소에 비하여 매우 비쌉니다. 고화 질소의 경우 표시된 부분과 같이 35켈빈 부분에서 고체에서 고체로 상변이가 이루어져 8.2 줄/per 큐빅 센티미터의 열을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화 네온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웹 쿨링은 액체 냉매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냉매로 액화헬륨, 액화수소, 액화네온, 액화질소를 사용합니다. 웹 쿨링에서 초기 냉각이 필요한 냉매량을 알아보기 위한 개념으로 완벽 모드와 덩크 모드가 있으며 완벽 모드는 자석의 열을 극소의 온도차에 의한 열 교환을 통하여 냉매가 모두 흡수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덩크 모드는 자석을 냉매의 기화열에 의해서만 냉각하는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드라이 쿨링은 극저온 냉각기 또는 고체 냉매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극저온 냉각기를 이용한 전도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고체 냉매는 큰 연료량을 이용하여 자석을 동작 온도에 가둬둘 수 있으며 특히 고화 질소는 고체 상변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열 흡수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